안녕하세요, 올바르입니다. 이번 주는 엔비디아 2분기 실적 발표 프리뷰를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엔비디아는 하반기 실적을 결정지을 변수와 두 가지 핵심인 블랙웰과 H20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엔비디아의 분기별로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는 1분기에 제시했던 2분기 가이던스죠. 그리고 2분기에 제시한 3분기 가이던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이던스와 애널리스트의 컨센서스 그리고 실제 엔비디아 실적을 차례로 쓴 테이블입니다. 이번 분기는 28빌리언의 가이던스에 컨센서스는 28.6빌리언이고 다음 분기는 32.5빌리언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컨센서스의 호퍼 제품군 매출 중에 H20에 대한 추정치가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서 컨센을 상회하는 실적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때마다 젠슨 황 CEO가 새롭게 그때그때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전망했던 코멘트와 그에 대한 주식시장은 새로운 피크아웃 우려를 계속해서 들고 나왔던 것을 이 장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1분기에는 이제 AI 붐이 일시적이면서 24년 중반에는 피크아웃을 예상하며 두려워했었습니다. 젠슨 황 CEO는 당시에 이제 막 8,000개의 데이터 센터에 있는 서버들이 가속 컴퓨팅으로 전환되는 10년 트렌드가 시작됐다고 말했었죠. 그리고 2분기에는 이제는 공급 병목이 생기면서 많이 못 팔 것을 우려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젠슨 황 CEO는 컨퍼런스 콜에서 매분기 공급이 늘어날 것이며 수요 가시성은 24년까지 이미 높은 상태라고 언급했었죠. 3분기에는 데이터 센터 매출 비중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으로 수출 규제를 할 경우에는 AI 수요가 부족해질 것이므로 매출 성장에 피크아웃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젠슨 황 CEO는 컨퍼런스 콜에서 수요가 이미 너무 많고 높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팔면 되고 25년 이후로도 성장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런 코멘트를 당시에 추가했었죠. 그리고 당시에 24년 초에 주가가 오르자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고 젠슨 황은 이어서 블랙웰 수요가 공급을 훨씬 더 초과하고 있으며 25년 이후인 26년까지도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당시에 전망했었습니다. 그리고 직전 분기에 시장은 2024년 3월에 GTC에서 나왔던 블랙웰이 너무 좋으니까 호퍼 제품이 팔리지 않을 것이라는 에어포켓 우려를 새롭게 들고 나왔었죠. 젠슨 황 CEO는 이에 대해서 호퍼에 대한 수요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으며 신규 고객이 꾸준히 늘고 있고 출원 수요가 공급 증가보다 빠르기 때문에 강세임을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블랙웰에 대해서는 이미 1년 전부터 주요 고객들과 소통해왔고 성능들도 대략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퍼 제품의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했던 것이라고 애널리스트와의 Q&A 세션에서 밝혔었죠. 그리고 이제 2분기에서는 디인포메이션에서 발행한 루머에 대해서 시장이 과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공급망을 꾸준히 체크해왔던 시티와 모건 스탠리는 설계 결함으로 인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5월에 대부분의 이슈가 이미 끝났고 7월에 서버 공급망 관련 이슈들도 모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점에 대한 디테일을 쏙 빼서 8월에 마치 해결되지 않은 이슈인 것으로 보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9월 중순에 대량 생산으로 웨이퍼 아웃된 물량이 9월 말로 2주 정도 연기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TSMC 리스핀 덕분에 올해 하반기에 블랙웰 GPU 공급량은 변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 5월에서 7월은 중국향 H20이 나가기 시작한 분기입니다. 1분기에는 서버가 소량 출하됐고 2분기부터 점점 늘기 시작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 H20 수출 규제가 나오지 않는다면 올해 매출 성장은 꾸준하게 컨센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미 애널리시스 및 모건 스탠리는 현재 중국향 H20이 가격 12,000달러에서 13,000달러 기준으로 연간 100만 개 정도 판매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매출로 보게 됐을 때 12빌리언에서 13빌리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애널리스트 2024년 매출 추정치 120빌리언 기준 10% 정도의 업사이드입니다. 2024년 전망치를 보시게 되면 꾸준히 상향되는 중입니다. 매출 추정치와 EPS 전망치 모두 굉장히 많이 상승했는데요. AI 붐이 시작되고 나서 엔비디아의 24년 매출 추정치는 골드만삭스 기준 51.6빌리언에서 127.6빌리언으로 147% 상향됐고 모건 스탠리는 57.6빌리언으로 시작해 116.7빌리언으로 103% 상향됐으며 시티는 62.5빌리언으로 시작해 118.1빌리언으로 89% 상향됐습니다. 엔비디아가 하반기로 계속해서 향해감에 따라 호퍼빌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9월부터는 H100 생산에 인텔의 포베로스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수요와 공급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냐, 어느 정도 속도로 늘어나고 있느냐, 어느 정도 시점에 캐파까지 팔렸느냐, 경쟁 역량은 어떠하고 AI 모델의 트렌드는 어떠한지, 그리고 AI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지, AI를 사용하는 고객의 수 혹은 산업의 수가 얼마나 다양화되고 있느냐 등 다양한 부분을 매주 주간 전략 보고와 AI 관련 자료, 엔비디아의 펀더멘탈
체크 자료들로 네이버를 통해서 정리해보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의 첫 번째 중요 요소는 이번 분기의 실적입니다. 직전 분기는 에어포켓을 우려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30% 정도 중요하다고 봤지만 이번에는 블랙웰 설계 지연에 대해서 깔끔하게 확인하고 싶어하고 있고 다음 분기에 혹시 H20으로 인해서 가이던스가 상향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다음 분기가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 분기 실적 중요도는 낮췄습니다. 두 번째 중요 요소는 다음 분기 가이던스입니다. 블랙웰 설계 지연에 대한 오해가 생각보다 아직까지 깊게 퍼져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오해 덕분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많이 눌려있는 만큼 주주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셋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슈퍼마이크로의 2분기 실적 발표에서 피스컬 이어 25년에 대한 매출 가이던스가 컨센서스 23.6빌리언 대신에 26빌리언 혹은 30빌리언 정도로 제시됐는데요. 이 정도 기준으로 본다면 엔비디아의 캘린더 이어 기준 3분기 24년부터 2분기 25년까지의 매출 성장률도 이전 성장률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 2분기부터 H200과 H20에 대한 판매가 본격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실적에 있어서는 컨센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컨센서스는 32빌리언 정도로 예상하고 있지만 최근 바이사이드 일각에서는 H22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 33빌리언 혹은 34빌리언을 바라보는 의견들이 좀 더 늘었습니다. 세 번째 중요 요소는 올해 말과 내년 수요에 대한 공급의 가시성입니다. 수요와 공급에 대한 가장 큰 질문은 아무래도 블랙웰 공급이 정상적인가 이 부분과 AI CapEx의 ROI에 대한 질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로 공급에 대해서는 이전 8월 초에 전해드렸던 엔비디아 펀더멘털 체크 자료에 비해서 변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칩 설계를 적용한 웨이퍼 아웃 시점은 9월 말로 2주 지연이 나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호퍼 생산으로 돌려서 매출액 감소를 최소화했고 TSMC 리스핀 이후에는 생산량이 이전보다 조금 더 늘었기 때문에 4분기에 생산량이 늘어서 B200과 GB200에 대한 생산량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 것이란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직전 분기에 했었던 것처럼 AI 수요에 대해서 좀 더 직접적인 ROI 관련 코멘트를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직전 분기에 처음으로 언급했었기 때문에 이번 분기에는 2개 분기 연속으로 하는 것이겠죠. 직전 분기에는 클라우드 서버 기업들은 1달러를 GPU 서버에 쓰면 4년 동안 총 5달러를 벌 수 있으며 파운데이션 모델을 다루고 있는 API 기업들은 서버에 라마를 예시로 했을 때 서버에 1달러를 들었을 때 4년간 7달러를 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중요 요소는 네트워킹 매출에 대한 디테일 및 소프트웨어 매출이 혹시 이전에 비해서 더 많아졌을까입니다. 직전 1분기 실적 발표 당시에는 네트워킹 매출이 생각보다 조금 더 적게 나왔었죠. 인피니밴드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지난 분기에 이더넷의 차세대 전략을 처음으로 선보였는데 이에 대한 디테일을 궁금해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예상되지 않은 엔비디아의 이익 서프라이즈가 나기 위한 필요한 조건은 소프트웨어의 매출 증가가 나온다면 가장 좋겠죠. 매분기에 기대하는 요인이긴 하지만 최근 2분기의 기업 컨퍼런스 콜을 쭉 모아보게 되면 엔터프라이즈 AI 사용량이 늘었기 때문에 AI 배포가 본격화되고 소프트웨어 매출이 조금 더 올라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장 디테일하게 다룬 부분인데 실제로 기업들이 컨퍼런스 콜에서 말하고 있던 생성형 AI 제품에 대한 수요, AI 데이터 센터와 GPU 수요에 대한 디테일은 네이버를 통해서 독점적으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엔비디아를 이해하기 위한 심화편 필독 자료, AI 사이클 전반과 블랙웰에 대한 공급망, 쿠다의 해자와 이미 AI는 돈을 벌고 있다, AGI와 ASI에 대해서도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통해서 독점적으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번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블랙웰을 둘러싼 주요 애널리스트들의 생각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골드만삭스와 홍콩에 대해서는 시간상 생략하고 가장 공급망의 핵심이었던 시티와 모건스탠의 의견을 정리하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CT 대만팀은 꾸준히 블랙웰에 대한 노이즈가 문제없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블랙웰은 TSMC의 CWOS L 후공정을 대규모로 채택한 최초의 GPU입니다. 이 방식이 더 큰 칩넷에 적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블랙웰은 무결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미세범프 피치가 많았는데요. 그러나 이에 대한 모든 이슈들은 엔비디아와 TSMC가 이미 칩 설계 및 마스크 변경 이슈를 5월 해결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초기 설계상의 이슈는 이미 해결됐고 한참 지났다는 모건 스탠리의 의견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CT가 처음으로 전했던 B200, 한마디로 블랙웰 제품의 호퍼 소켓에 맞게 디튜닝했던 제품군은 TSMC의 코어스 L케파의 램프업이 생각보다 부족하자 신규로 증설하고 있는 코어스 L케파는 가장 레퍼런스 제품인 B200과 GB200, 시스템과 렉 단위로는 GB200과 NVL36과 72가 속해 있죠. 이것을 우선 생산하기 위해서 기존의 호퍼의 소켓에 맞는 디튜닝된 B200A를 출시했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고 주력 고객사가 요청하는 제품인 GB200의 NVL36과
72 제품부터 출하되는 것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에게는 적어도 중립 이상의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인포메이션 보도가 처음 떴을 때에도 블랙웰 설계 지연은 너무 과장된 소식이다, 이런 내용을 전해드린 바 있었던데 여전히 의견은 같습니다. 블랙웰 칩의 생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TSMC 리스핀이 2주간 있었고 대신 생산 안정성이 이전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3분기에 약간 줄어들었던 부분을 4분기에 생산량 캐치업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 TSMC의 코어스 캐파를 추적해보면 하반기에 생산될 B200 칩은 총 60만 2천 개로 추정이 되는데 그 정도라면 올해 하반기에 GB200을 위해서 초도로 필요한 NVR36과 72용 폭스콘 GB 비앙카 보드를 만들기에는 그 정도에 필요한 30만 개를 만들기에는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7월 중순에도 전해드렸던 것처럼 이런 대표적인 보드는 GB 비앙카와 GB REL이 있죠. 또한 올해 내에 블랙웰 출하량 자체도 거의 변하지 않지만 해당 2주 동안에도 코오스 엘케파에서 H100을 생산했기 때문에 매출 영향도 사실상 없을 전망을 고수했습니다. 5월에 사건을 해결하고 설계를 약간 변경한 칩을 이미 7월에 TSMC에 들어갔고 9월 하순 정도로 원래 출하 일정이었던 9월 중순에 비해서 2주 정도 지연됐다는 내용을 똑같이 유지했죠. 엔비디아의 AI GPU를 검사 및 패키징해주는 KYEC 또한 4분기에 엔비디아 블랙웰 칩 생산 일정이 바뀌지 않았을 것임을 재확인해줬습니다. KYEC가 암시한 생산량은 결국에는 TSMC의 4분기 코오스 엘케파의 생산량 램프업 규모와 거의 똑같았기 때문에 따라서 최근에 블랙웰 생산 일정이 바뀌지 않았다, 이런 것을 보는 또 하나의 근거였죠. 이어서 8월 19일에는 TSMC 경영진에 전화를 걸어서 블랙웰 지연 이슈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소해줬습니다. 직접 TSMC 측에 칩 생산 과정에서 있었던 코오스 엘케파 수율 문제나 칩 재설계 및 리스핀에 대해서 물었는데 TSMC는 저희 코오스 수율 문제는 없고 고객사의 칩 설계 리스핀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답했죠. 따라서 모건 스탠리는 7월 31일, 8월 1일, 8월 5일, 8월 12일, 그리고 8월 19일 총 5주차에 걸쳐서 블랙웰 칩 생산 지연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네프콘을 통해서 전해드렸던 독점 콘텐츠는 총 2개였습니다. 보통은 주간에 5개를 보내드리는데 이번 주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업로드가 없었죠. 주간 전략 보고서 말씀드린 내용은 2분기의 10주차 실적 발표, 12개 기업에 대한 업사이클과 다운사이클 비교, 총 3개 기업의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월마트가 가이던스를 상향할 수 있었던 이유, 데이터 센터 콜로케이션 기업들이 말하고 있는 AI 수요 업계의 이야기와 신재생 섹터 내의 미국과 유럽 시장의 디테일, 그리고 매그니피센트 7의 기업 주간 코멘트를 정리해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프리뷰 자료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반기의 실적 성장을 주도할 두 가지 핵심인 블랙웰과 H20을 중점적으로 정리했는데요. 주요 목차는 크게 5가지였습니다. 주요 기관들의 컨센서스와 실제 수요와 공급에 대한 기업들의 디테일, 엔비디아 심화편과 주요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 정리입니다. 엔비디아 프리뷰와 관련된 이전 자료들 중 첫 번째는 슈퍼마이크로의 2분기 실적 발표 분석 자료가 있었고 엔비디아에게도 중요한 실적 발표였죠.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서 정리해본 자료였습니다. 엔비디아 프리뷰와 관련된 이전 자료들 중 두 번째는 업계 전문가 인터뷰 중에 엔비디아는 왜 블랙웰부터 플랫폼이라고 불러달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심화 자료였습니다. AI 가속기 시장에 대해서 정리해볼 수 있었고 그리고 엔비디아 쿠다와 가속 컴퓨팅, 하이퍼스케일러의 엔지니어링 역량과 이면에 있었던 기업들의 니즈를 정리해본 자료였습니다. 단순한 칩의 경쟁이 아닌 생태 게임을 이해해야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칩 스타트업들의 딜레마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엔비디아 프리뷰와 관련된 이전 자료들 중 세 번째는 세콰이어 캐피탈에 대한 600빌리언 AI 버블론에 대해서 정중히 반박했던 자료였습니다. 세콰이어 캐피탈은 6월 말에 AI 버블은 곧 꺼질 것이고 AI로 돈을 버는 기업은 오픈 AI 뿐이며 AI가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것은 실리콘밸리에서 시작한 망상일 뿐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리해보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7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개인적으로 AI 전반에 대한 생각을 한 편에 녹인 자료이므로 이전에도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네이버 글은 한 달에 2개 정도는 무료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네이버를 방문하셔서 꼭 한번 원문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번 주 투자의 생각 유튜브 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